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성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인 뉴턴의 운동법칙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요. 잘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우선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법칙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는데요. 이 뉴턴의 운동법칙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법칙을 뉴턴 이름을 따서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약간씩 있어요. 제1법칙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관성법칙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름을 또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발표 드릴게요. 케플러 법칙보다는 뉴턴의 법칙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정의 부분 잘 살펴주세요.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정지하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에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관성에는 이제 크게 정지 관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운동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하고요. 정지 관성. 정지하려고 하는 상태죠.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얘는 이제 운동 관성은 운동하려고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이 운동 관성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 그쵸?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이런 관성에서는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그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생각을 해주시면, 관성에서는, 그쵸? 하나 발표할게요.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질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얘는 비례하는데 질량에 영향을 받아요.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물체의 질량. 질량에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성의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먼지, 그쵸? 옷 속에 있는 먼지나 이불 속에 있는 거 먼지 털 때 얘 먼지들이 안 나오려고 막 하죠. 하도 안 나오니까 막대기를 두드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버스가 앞에서 급출발할 때는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는 것도 어떻게 돼요? 관성에 해당이 되는 예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법칙, 그쵸? 제1법칙은 관성법칙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뉴턴 제2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 뭐예요? 뉴턴의 제2법칙이고요.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속도의 법칙이죠. 이렇게 알아주세요.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 뉴턴 제1, 2, 3법칙 중에서 이 법칙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질량이 반비례하고요.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 하나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힘은, F는 어떤 공식이 나오나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준다. 그쵸?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F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그쵸? 약자가 힘이고,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질량, 매스.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악셀레이터. 그래서 가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속도. 그래서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준 각각 일치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아주 중요한 법칙이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F는 MA라는 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구해낼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운동이 그쵸?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게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법칙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턴의 이번에는 제3법칙으로 가겠는데요. 뉴턴의 제3법칙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죠. 이름을 좀 잘 봐주세요. 작용과 뭐예요? 반작용 법칙입니다. 반작용 법칙. 그래서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는 작용과 반작용, 힘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가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물체 힘이, 그쵸? 물체가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물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는 건 하나의 물체가 작용, 그쵸? 하게 되면 반대적인 물체도 하나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 A와 물체 B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체가 A와 B가 함께 존재해야 되겠죠? 함께 존재해야 돼요.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게 힘을 작용하면 B도 어떻게 돼요? A에게 똑같은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작용해서 작용과 반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칙, 운동 법칙에서 뉴턴 법칙에서 총 몇 가지를 했어요? 1법칙과 2법칙과 3법칙 총 3가지 법칙 했었는데요.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요. 정리 꼭 해주시고요. 다음 부분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턴에서는 이제 뉴턴 제3법칙까지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사가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만류인력 법칙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류인력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턴 법칙에서는 만류인력 법칙이라고 해서 얘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사가 법칙이라고도 해요. 저는 이제 사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뉴턴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과나무에서 누워 있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렇죠? 여기서 착안했다고 해서 사가 법칙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모든 힘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그렇죠? 만류인력이 작용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만류인력 법칙은 행성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요. 보도록 할게요. 행성 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행성 운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돼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착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성 운동의 원동력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중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력의 작용, 그렇죠? 중력 작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예요? 만류인력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만류인력 법칙은 사가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식이에요. 요거는 그냥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 좀 제가 쓸게요. 만류인력 법칙이니까 F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힘은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물체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물체가 두 가지 존재하니까 M1과 M2가 두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줘야 될 거는 거리에는 어떻게 된다?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만류인력 상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류인력 상수를 G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윗부분은 M은 질량이잖아요. 그쵸? 질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만류인력 상수라고 했죠. 그쵸? 얘는 만류인력 상수예요. 그래서 요 만류인력 법칙에 대해서는 요 공식은 좀 알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모 박스 쳤어요. 제가 네모 박스 쳐드리는 거는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 보실 때, 질량은 두 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M1, M2 써주시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만류인력 상수 하나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류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뭐예요? 케플러 법칙을 증명해낸 거죠. 위쪽에다 쓸게요, 여기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고요.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행성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거를 발견한 거예요? 타원 궤도를 발견한 거죠. 타원 궤도로 도는 거를 증명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란 과학자가 어떻게 돼요? 창안한 만류력 법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턴 법칙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지구의 운동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구의 자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구의 자전에 대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어떻게 된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어떻게 된다? 한 바퀴 도는 운동이 자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전도 배우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운동이 자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전 방향을 봐주시면 서에서 동으로 가고요. 그래서 봐주시면 이제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거는 1시간에 얼마씩 자전하는 거예요? 15도씩 자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자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에 대해서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전 현상들을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태양의 일주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태양에 뭐가 나타나요? 태양 일주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낮과 밤이 생기는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낮과 밤의 원리가 생기게 되겠죠. 낮과 밤이 생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 보시면 뭐가 있어요? 달의 일주운동이 있죠. 역시 달도 어떻게 돼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의 일주운동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이번에는 별의 일주운동도 해당이 돼요. 별도 역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의 일주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치고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전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전의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나오고 있죠. 진자의 진동면 회전. 그래서 진동면 회전 부분을 보시면 자전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서편 궤도 현상이죠.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항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좀 개념 알고 계세요. 전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얘가 약간 진행 방향이 휘어져서 보이는 가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물체의 방향이 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돌아서 커브가 도는 것처럼 휘어져서 보이는 반응이죠. 휘어져 보이는, 그쵸? 휘어져 보이는 가상적인 힘이죠. 가상 힘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 증거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죠. 진동면 회전,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 서편 현상, 그리고 전항력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개념, 그쵸? 공전도 하나 있죠. 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뭐예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어디를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태양 주위를 도는데 기간은 얼만큼이에요?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1년에 어떻게 된다? 한 바퀴 도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건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운동이다. 아시겠죠? 약간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방향을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지구의 그쵸? 공전 방향. 공전 방향을 보면 이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루에 몇 도씩 공전해요? 1도씩 공전하죠. 그래서 지구는 1일에 그쵸? 1도씩 공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도씩 공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태양의 연주운동이 나오죠? 태양의 연주운동.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별자리가 하루에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얘는 이제 별자리 영향을 받는 거고, 별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뭐가 나오나요? 별의 연주운동이 나오고 있죠? 별의 연주운동. 그래서 별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도 그쵸? 별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쵸? 밤하늘에 보이는 별도 어떻게 돼요? 움직이다가 1년 후에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계절마다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원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태양의 남중고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밤낮의 길이, 그쵸? 밤낮의 길이와 그 다음에 계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절 변화가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에 의해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구 공전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전하는 증거 부분 좀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공전의 증거입니다. 공전의 증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별의 연주 시차가 나오고 있고요. 별의 연주 시차. 우선은 이제 연주 시차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개념은 별까지 바라보는 그쵸? 각인데요. 얘가 2분의 1이 되는 각이에요. 그래서 별을 바라본 각의 2분의 1이 되는 게 연주 시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완전한 각이 아닙니다. 절반지 각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제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요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별의 연주 시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어질수록 당연히 이 각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구의 위치도 약간씩 달라지니까 연주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증거, 광행차라는 게 하나 존재하죠. 광행차. 그래서 광행차라고 하는 건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별의 실제 방향과 겉보기 방향 사이의 각이에요. 얘는 별의 적어보도록 할게요. 별의 실제 방향과 그쵸? 겉보기 방향 사이의 각이에요. 겉보기 방향 사이의 각이 뭐예요? 광행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광행차에 대한 정의 좀 알고 계시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전하기 때문에 별빛이 실제 방향보다 기울어져 보이는 게 광행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념 봐주시면 이제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시면 1년을 주기로 이러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할 때 어떻게 돼요? 청색과 적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적색과 청색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별빛 스펙트럼 변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적색과 청색, 그쵸? 적색 편이, 청색 편이 현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운동 부분에서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달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달에서도 공전, 그쵸? 같이 일어나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번엔 달입니다. 달의 공전입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이 어떻게 돼요?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이 지구 주위를 어떻게 도는 현상이에요? 한 달에 한 바퀴예요. 한 달에 기간이 한 달이고 한 바퀴 도는 현상이 공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요거 좀 잘 봐주세요.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의 공전 방향을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전 방향은 어떻게 간다?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주시면 얘는 달은 몇 도씩 기울어져 있어요? 13도씩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은 어떻게 된다? 13도씩 기울어져서 공전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달에 뭐가 일어나게 돼요? 위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달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13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옮겨진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3도씩 기울어져 있어서 위치가 약간씩 변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요건 이해가 되시죠? 안 써드려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내용 보시면 이번에는 달이 뜨는 시각이 변화가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달이 뜨는 시각이 변화합니다. 달이 뜨는 시각이 변화한다는 것은 얘가 13도씩 기울어져 있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달이 뜨고 지는 시각도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얘는 얼마씩 늦어지는 거예요? 50분씩 늦어져요. 50분씩. 늦어진다는 표시로 화살표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달의 모양이 변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달의 모양이 변화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 변화를 위상 변화라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공전하니까 얘가 달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달의 위상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건 좀 참고사항인데 좀 알고 계세요. 달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양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쵸? 어쩔 때 보면 달이 꽉 차 있죠. 그쵸?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달이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쵸? 사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초승달로 갑니다. 초승달. 그 다음에 얘가 상현달로 가고요. 상현달.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망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망으로 가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하현달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음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라는 건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니까 제가 노란 걸로 표시할게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망이라는 건 보름달이 될 때를 의미하고요. 얘는 이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순서가 이렇게 일치가 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달 이런 순서가 될 때 보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름달. 그리고 하나 더, 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동그라미에 표시할게요. 보이지 않을 때, 그쵸? 그래서 얘는 삽이 될 때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태양, 달, 지구 순이에요. 그쵸? 여기다,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태양 어떻게 돼요? 달, 지구 순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이, 그쵸? 중심에 있을 때는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달이 나중에 나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현, 하영, 그쵸? 상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상현이라는 건 오른쪽이 둥근 반달,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현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 둥근 반달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제 수승달과 금음달 이렇게 더 기울어진 모양이겠죠. 덜 채워진 모양, 그쵸? 얘가 덜 채워졌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덜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쵸? 모양이, 달의 모양이 이름이 약간씩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 그림도 한번 같이 그려봤어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달의 공전 주기 부분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 주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 항성월과 상망월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것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가 나오나요? 항성월이 나오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상망월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개념은 상막월. 우선 항성월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는 이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그쵸?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돈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원래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달의 실제 공전 주기를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 27.3일이죠. 그래서 약 며칠이에요? 27.3일이다. 요거 날짜를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막월입니다. 상막월이라고 하는 것은 삭에서 삭, 그쵸? 달의 모양이, 달이 삭에서 삭, 혹은 어디예요? 망에서 망으로 갈 때 변하는 시간이에요. 망에서 망으로 갈 때. 그러면 삭에서 삭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거고요. 뻥 뚫린 거. 그리고 망에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죠. 이렇게 갈 때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걸리는 시간. 그럼 요거를 수치를 보면 며칠이에요? 약 29.5일이죠. 약 29.5일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하나는 29.5일이고 하나는 27.3일입니다. 그럼 약 며칠 차이가 나나요? 그쵸? 2.2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막월이 2.2일 정도 더 길어져요. 그쵸? 근데 왜 2.2일 정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상막월이 2.2일 정도 길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쵸?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도니까 그래요. 그쵸? 공전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쵸? 달이 도는 동안, 달이 공전하는 동안, 그쵸? 태양도 같이 공전하니까 그렇죠? 태양도 같이 공전하니까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별표 쳐주세요. 중요해요. 같이 공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달의 자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달의 자전입니다. 그래서 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1회전하는 거예요. 달이 스스로 1회전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전이에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달이 스스로 1회전하는 운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전 방향을 보시면 서에서 동으로 가고요.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전 주기를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얘 자전 주기는 며칠이에요? 자전 주기는 27.3일이죠. 약 27.3일이죠. 이거 날짜를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자전, 그쵸? 27.3일이기 때문에 뭐랑 같아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죠. 얘는 공전 주기와 결론적으로는 자전 주기가 같게 되죠. 자전 주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주기 자전이라고 합니다. 얘 또 이름이 또 있어요. 동주기 자전. 요거까지 좀 알고 계세요. 동주기 자전. 동주기 자전.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얘네 세트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5로 같다는 거예요. 27.31로.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달의 표면에 무늬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달의 표면에 무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 있는 무늬 변화를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같은 면이 지구를 향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표면 무늬와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왜 같은지 봤더니 역시 뭐예요?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으니까 그래요. 역시 달의 자전 주기와 뭐가 같다? 공전 주기가 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전 주기가 같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이 표면 무늬 변화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자전과 공전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약간은 좀 헷갈리는 개념도 많이 나왔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참 내기 좋은 부분이니까요. 정리 꼭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은 약간 헷갈린 부분도 많았고요. 조금 생소한 개념도 많았으니까요. 꼭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